같이 있을수록 피해보는 사람.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 이는 마음이 적으로 돌변한다. 친구는 또 다른 자신이다. 친구를 잘못 사귀게 되면 계속 내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사람을 사귀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끝. 마다 부정적인 이야기와 자기 힘든 이야기인 사람. 이런 사람은 나에게 득이 되지 않으므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 기운을 좀 빼는 이들도 있어요. 특히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나 자기 어려움만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수록 우리도 모르게 그 부정적인 기운이 우리에게 옮아와 마음속에 무거운 짐처럼 쌓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감정의 전염이라고 해요. 마치 감기 바이러스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좀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요.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또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우리 기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차리는 건 정말 중요해요. 이런 자기 인식을 키우는 하나의 방법은 마음 챙김이에요. 마음 챙김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비판하지 않고 관찰하는 연습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에게 스며들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개인의 공간, 감정, 가치를 보호하는 선을 긋는 거죠. 예를 들어 부정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면 그 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보거나 필요하다면 그 대화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가끔은 우리가 그 사람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정말 우리에게 값진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그 관계가 우리에게 더 많은 부담만 주고 있다면 그 관계를 조금 뒤로 빼거나 아예 끊는 결정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관계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성장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합시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훌륭한 승리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법을 안다. 두 번째로 모든 행동을 보고 남에게 부풀려서 말하는 사람.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한 가지 특별한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사람들이 겪은 일을 부풀려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종종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제를 깊게 파고들어보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잘 다룰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려고 해요. 먼저, 왜 사람들은 일을 과장해서 말할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행동은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보이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해요. 모두가 좀 더 주목받고 싶어 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가끔은 이런 욕구가 너무 커져서 진실을 좀 꾸며내거나 부풀리게 되는 거죠. 이런 과장된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째로, 신뢰를 잃게 해요. 누군가 계속 과장된 이야기만 한다고 느끼면 점점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게 되잖아요. 이건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는 물론이고 일하는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뢰가 깨지면 일의 효율도 떨어지고 사이도 멀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런 행동은 우리 사회 내에서 긴장감과 분열을 만들어내요. 과장된 이야기가 돌면서 오해와 불신이 커지고 이는 결국 팀워크나 협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심지어 사람들 사이에 경쟁심만 부추기기도 하죠. 모두가 과장된 기준을 충족시키려고 애쓰다 보면 결국엔 스트레스와 불안만 커지게 되니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해야 해요. 우리 이야기에 진실을 담아서 서로 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거죠. 그리고 만약 주변에서 이런 행동을 보게 된다면 부드럽게 지적하고 그 사람이 자신의 행동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아요. 때로는 이해하려는 노력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함께 이해하고 서로를 돕는 마음으로 문제를 접근한다면 우리 주변의 과장된 이야기들도 줄어들 거고 더 긍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진정한 용기는 위험을 무릅쓰고 정당한 일을 하는 데 있다. 성찰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세 번째로 같이 하는 업무에 같은 실수를 계속하는 사람. 오늘은 함께 일하면서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이런 상황을 경험해 봤을 거예요. 같은 실수가 반복되면 단순히 일이 지연되는 것을 넘어서 팀 전체의 분위기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 주제를 깊이 파고들어보고 어떻게 이런 상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해요. 먼저, 왜 사람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요? 이유는 다양해요. 가장 흔한 건 아마도 충분한 피드백이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일 거예요. 사람들이 실수해서 배우려면 그 실수가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하면 다음번에는 피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 바쁜 일상 속에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당장의 일을 처리하는데 급급하게 되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팀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째로, 실수가 반복되면 그 일을 맡은 사람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진행에도 차질이 생겨요.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결국은 목표 달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또한 팀 내에서 불만이 생기고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분위기는 팀워크를 해치, 결국 전체적인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긍정적인 피드백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실수를 했을 때 비난하기보다는 이를 학습의 기회로 삼아야 해요. 이런 실수를 어떻게 하면 다음번에는 피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또한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해요. 이는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멘토링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왜 실수를 반복하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팀 전체가 실수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실수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지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사람들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함께 일하는 환경에서 실수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반응과 대처 방법에 따라 이 실수가 팀과 개인의 성장 기회로 변할 수 있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보다는 그 실수를 어떻게 해결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해나간다면 우리는 더 강하고 더 협력적인 팀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이다.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은 어디서든 평화를 찾는다. 네 번째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깎아내리는 사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때로 우리 삶에 힘든 순간을 주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 모두 이런 사람들을 한 번쯤은 만나봤을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그런 행동이 우리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해요. 먼저,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깎아내릴까요? 이건 대부분 자신의 문제에서 비롯된 거예요. 낮은 자존감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좀 더 나아 보이게 하려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방법을 사용해요. 하지만 이건 결국 아무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죠. 이런 행동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 건강에 해롭죠. 끊임없이 비판받고 평가받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때로는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행동은 우리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요. 진짜 친구를 만들고 유지하기 어렵게 하고 팀워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에게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우리 삶에 들어오지 않도록 말이죠. 둘째,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줘요.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왜 특정 상황이나 말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고 그런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힘든 사람들과 마주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상황을 우리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더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인내는 모든 고통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관찰하라. 다섯 번째로, 목소리가 큰 사람.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 특히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주변에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우리 목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목소리가 크다는 건 때로 자신감이 넘친다거나 확실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때로는 큰 목소리가 오히려 소통을 방해하거나 사람들 사이에 긴장을 만들 수도 있답니다. 큰 목소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첫째, 대화할 때 큰 목소리는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는 결국 소통의 효율성을 떨어뜨리죠. 둘째, 큰 소리는 듣는 사람에게 스트레스나 불안을 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는 관계의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상대방이 그걸 공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럼 목소리가 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목소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알아야 해요. 어떤 상황에서는 목소리를 조금 낮추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얼마나 잘 듣고 있는지도 중요해요. 대화는 말하기만큼이나 듣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습관을 인지하고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소통하는 방식을 통해 서로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우리의 목소리 사용법을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우리의 관계는 물론 우리가 속한 커뮤니티 전체가 더욱 긍정적이고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아는 데서 시작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이야기들은 사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어려운 관계들에 대한 것이었어요. 가끔 우리 삶에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거나 자기 이야기를 과장해서 하거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나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너무 크게 말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런 관계들은 우리에게 정말 힘들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보호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느냐예요. 우리가 이야기한 각 상황에서 우리는 뭔가를 배울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명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지, 어떻게 긍정적인 관계를 찾고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자신과 타인에 대해 더 이해하고 서로에 대해 더 연민을 가지는 것이에요. 진짜 행복한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그 시작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 이해와 연민을 보여줄 때 우리의 삶은 더 좋아질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건 우리의 관계는 결국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대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가 바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대하는지 결정해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주변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을 돌보고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랑과 연민을 보여주기를 바래요. 이건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그리고 서로의 삶에서 긍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여러분 모두의 삶에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라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같이 있을수록 피해보는 사람,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 이는 마음이 적으로 돌변한다. 친구는 또 다른 자신이다. 친구를 잘못 사귀게 되면 계속 내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사람을 사귀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끝마다 부정적인 이야기와 자기 힘든 이야기인 사람. 이런 사람은 나에게 득이 되지 않으므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 기운을 좀 빼는 이들도 있어요. 특히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나 자기 어려움만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수록 우리도 모르게 그 부정적인 기운이 우리에게 옮아와 마음속에 무거운 짐처럼 쌓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감정의 전염이라고 해요. 마치 감기 바이러스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좀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요.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또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우리 기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차리는 건 정말 중요해요. 이런 자기 인식을 키우는 하나의 방법은 마음챙김이에요. 마음챙김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비판하지 않고 관찰하는 연습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에게 스며들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개인의 공간, 감정, 가치를 보호하는 선을 긋는 거죠. 예를 들어 부정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면 그 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보거나 필요하다면 그 대화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가끔은 우리가 그 사람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정말 우리에게 값진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그 관계가 우리에게 더 많은 부담만 주고 있다면 그 관계를 조금 뒤로 빼거나 아예 끊는 결정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관계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성장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합시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훌륭한 승리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법을 안다. 두 번째로 모든 행동을 보고 남에게 부풀려서 말하는 사람.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한 가지 특별한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사람들이 겪은 일을 부풀려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종종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제를 깊게 파고들어보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잘 다룰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해요. 먼저, 왜 사람들은 일을 과장해서 말할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행동은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보이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해요. 모두가 좀 더 주목받고 싶어 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가끔은 이런 욕구가 너무 커져서 진실을 좀 꾸며내거나 부풀리게 되는 거죠. 이런 과장된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째로, 신뢰를 잃게 해요. 누군가 계속 과장된 이야기만 한다고 느끼면 점점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게 되잖아요. 이건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는 물론이고 일하는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뢰가 깨지면 일의 효율도 떨어지고 사이도 멀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런 행동은 우리 사회 내에서 긴장감과 분열을 만들어내요. 과장된 이야기가 돌면서 오해와 불신이 커지고 이는 결국 팀워크나 협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심지어 사람들 사이에 경쟁심만 부추기기도 하죠. 모두가 과장된 기준을 충족시키려고 애쓰다 보면 결국엔 스트레스와 불안만 커지게 되니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해야 해요. 우리 이야기에 진실을 담아서 서로 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거죠. 그리고 만약 주변에서 이런 행동을 보게 된다면 부드럽게 지적하고 그 사람이 자신의 행동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아요. 때로는 이해하려는 노력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함께 이해하고 서로를 돕는 마음으로 문제를 접근한다면 우리 주변의 과장된 이야기들도 줄어들 거고 더 긍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진정한 용기는 위험을 무릅쓰고 정당한 일을 하는 데 있다. 성찰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세 번째로 같이 하는 업무에 같은 실수를 계속하는 사람. 오늘은 함께 일하면서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이런 상황을 경험해 봤을 거예요. 같은 실수가 반복되면 단순히 일이 지연되는 것을 넘어서 팀 전체의 분위기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 주제를 깊이 파고들어보고 어떻게 이런 상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해요. 먼저, 왜 사람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요? 이유는 다양해요. 가장 흔한 건 아마도 충분한 피드백이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일 거예요. 사람들이 실수해서 배우려면 그 실수가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하면 다음번에는 피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 바쁜 일상 속에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당장의 일을 처리하는데 급급하게 되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팀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째로, 실수가 반복되면 그 일을 맡은 사람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진행에도 차질이 생겨요.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결국은 목표 달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또한 팀 내에서 불만이 생기고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분위기는 팀워크를 해치, 결국 전체적인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긍정적인 피드백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실수를 했을 때 비난하기보다는 이를 학습의 기회로 삼아야 해요. 이런 실수를 어떻게 하면 다음번에는 피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또한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해요. 이는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멘토링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왜 실수를 반복하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팀 전체가 실수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실수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지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사람들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함께 일하는 환경에서 실수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반응과 대처 방법에 따라 이 실수가 팀과 개인의 성장 기회로 변할 수 있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보다는 그 실수를 어떻게 해결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해나간다면 우리는 더 강하고 더 협력적인 팀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이다.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은 어디서든 평화를 찾는다. 네 번째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깎아내리는 사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때로 우리 삶에 힘든 순간을 주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 모두 이런 사람들을 한 번쯤은 만나봤을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그런 행동이 우리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해요. 먼저,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깎아내릴까요? 이건 대부분 자신의 문제에서 비롯된 거예요. 낮은 자존감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좀 더 나아 보이게 하려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방법을 사용해요. 하지만 이건 결국 아무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죠. 이런 행동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 건강에 해롭죠. 끊임없이 비판받고 평가받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때로는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행동은 우리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요. 진짜 친구를 만들고 유지하기 어렵게 하고 팀워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에게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우리 삶에 들어오지 않도록 말이죠. 둘째,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줘요.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왜 특정 상황이나 말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고 그런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힘든 사람들과 마주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상황을 우리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더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인내는 모든 고통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관찰하라. 다섯 번째로, 목소리가 큰 사람.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 특히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주변에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우리 목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목소리가 크다는 건 때로 자신감이 넘친다거나 확실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때로는 큰 목소리가 오히려 소통을 방해하거나 사람들 사이에 긴장을 만들 수도 있답니다. 큰 목소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첫째, 대화할 때 큰 목소리는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는
결국 소통의 효율성을 떨어뜨리죠. 둘째, 큰 소리는 듣는 사람에게 스트레스나 불안을 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는 관계의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상대방이 그걸 공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럼, 목소리가 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목소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알아야 해요. 어떤 상황에서는 목소리를 조금 낮추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얼마나 잘 듣고 있는지도 중요해요. 대화는 말하기만큼이나 듣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습관을 인지하고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소통하는 방식을 통해 서로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우리의 목소리 사용법을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우리의 관계는 물론 우리가 속한 커뮤니티 전체가 더욱 긍정적이고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아는 데서 시작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이야기들은 사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어려운 관계들에 대한 것이었어요. 가끔 우리 삶에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거나 자기 이야기를 과장해서 하거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나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너무 크게 말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런 관계들은 우리에게 정말 힘들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보호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느냐예요. 우리가 이야기한 각 상황에서 우리는 뭔가를 배울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명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지, 어떻게 긍정적인 관계를 찾고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자신과 타인에 대해 더 이해하고 서로에 대해 더 연민을 가지는 것이에요. 진짜 행복한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그 시작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 이해와 연민을 보여줄 때 우리의 삶은 더 좋아질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건 우리의 관계는 결국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대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가 바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대하는지 결정해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주변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을 돌보고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랑과 연민을 보여주기를 바래요. 이건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그리고 서로의 삶에서 긍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여러분 모두의 삶에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라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같이 있을수록 피해보는 사람,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 이는 마음이 적으로 돌변한다. 친구는 또 다른 자신이다. 친구를 잘못 사귀게 되면 계속 내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사람을 사귀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끝마다 부정적인 이야기와 자기 힘든 이야기인 사람. 이런 사람은 나에게 득이 되지 않으므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 기운을 좀 빼는 이들도 있어요. 특히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나 자기 어려움만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수록 우리도 모르게 그 부정적인 기운이
우리에게 옮아와 마음속에 무거운 짐처럼 쌓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감정의 전염이라고 해요. 마치 감기 바이러스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좀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요.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또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우리 기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차리는 건 정말 중요해요. 이런 자기 인식을 키우는 하나의 방법은 마음 챙김이에요. 마음 챙김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비판하지 않고 관찰하는 연습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에게 스며들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개인의 공간, 감정, 가치를 보호하는 선을 긋는 거죠. 예를 들어, 부정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면 그 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보거나 필요하다면 그 대화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가끔은 우리가 그 사람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정말 우리에게 값진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그 관계가 우리에게 더 많은 부담만 주고 있다면 그 관계를 조금 뒤로 빼거나 아예 끊는 결정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관계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성장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합시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훌륭한 승리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법을 안다. 두 번째로 모든 행동을 보고 남에게 부풀려서 말하는 사람.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한 가지 특별한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사람들이 겪은 일을 부풀려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종종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제를 깊게 파고들어보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잘 다룰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려고 해요. 먼저, 왜 사람들은 일을 과장해서 말할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행동은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보이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해요. 모두가 좀 더 주목받고 싶어 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가끔은 이런 욕구가 너무 커져서 진실을 좀 꾸며내거나 부풀리게 되는 거죠. 이런 과장된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째로, 신뢰를 잃게 해요. 누군가 계속 과장된 이야기만 한다고 느끼면 점점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게 되잖아요. 이건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는 물론이고 일하는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뢰가 깨지면 일의 효율도 떨어지고 사이도 멀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런 행동은 우리 사회 내에서 긴장감과 분열을 만들어내요. 과장된 이야기가 돌면서 오해와 불신이 커지고 이는 결국 팀워크나 협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심지어 사람들 사이에 경쟁심만 부추기기도 하죠. 모두가 과장된 기준을 충족시키려고 애쓰다 보면 결국엔 스트레스와 불안만 커지게 되니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해야 해요. 우리 이야기에 진실을 담아서 서로 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거죠. 그리고 만약 주변에서 이런 행동을 보게 된다면 부드럽게 지적하고 그 사람이 자신의 행동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아요. 때로는 이해하려는 노력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함께 이해하고 서로를 돕는 마음으로 문제를 접근한다면 우리 주변의 과장된 이야기들도 줄어들 거고 더 긍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진정한 용기는 위험을 무릅쓰고 정당한 일을 하는 데 있다. 성찰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세 번째로 같이 하는 업무에 같은 실수를 계속하는 사람. 오늘은 함께 일하면서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이런 상황을 경험해 봤을 거예요. 같은 실수가 반복되면 단순히 일이 지연되는 것을 넘어서 팀 전체의 분위기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 주제를 깊이 파고들어보고 어떻게 이런 상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해요. 먼저, 왜 사람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요? 이유는 다양해요. 가장 흔한 건 아마도 충분한 피드백이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일 거예요. 사람들이 실수해서 배우려면 그 실수가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하면 다음번에는 피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 바쁜 일상 속에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당장의 일을 처리하는데 급급하게 되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팀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째로, 실수가 반복되면 그 일을 맡은 사람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진행에도 차질이 생겨요.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결국은 목표 달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또한 팀 내에서 불만이 생기고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분위기는 팀워크를 해치, 결국 전체적인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긍정적인 피드백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실수를 했을 때 비난하기보다는 이를 학습의 기회로 삼아야 해요. 이런 실수를 어떻게 하면 다음번에는 피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또한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해요. 이는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멘토링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왜 실수를 반복하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팀 전체가 실수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실수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지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사람들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함께 일하는 환경에서 실수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반응과 대처 방법에 따라 이 실수가 팀과 개인의 성장 기회로 변할 수 있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보다는 그 실수를 어떻게 해결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해나간다면 우리는 더 강하고 더 협력적인 팀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이다.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은 어디서든 평화를 찾는다. 네 번째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깎아내리는 사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때로 우리 삶에 힘든 순간을 주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 모두 이런 사람들을 한 번쯤은 만나봤을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그런 행동이 우리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해요. 먼저,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깎아내릴까요? 이건 대부분 자신의 문제에서 비롯된 거예요. 낮은 자존감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좀 더 나아 보이게 하려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방법을 사용해요. 하지만 이건 결국 아무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죠. 이런 행동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 건강에 해롭죠. 끊임없이 비판받고 평가받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때로는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행동은 우리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요. 진짜 친구를 만들고 유지하기 어렵게 하고 팀워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에게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우리 삶에 들어오지 않도록 말이죠. 둘째,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줘요.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왜 특정 상황이나 말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고 그런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힘든 사람들과 마주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상황을 우리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더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인내는 모든 고통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관찰하라. 5번째로, 목소리가 큰 사람.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 특히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주변에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우리 목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목소리가 크다는 건 때로 자신감이 넘친다거나 확실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때로는 큰 목소리가 오히려 소통을 방해하거나 사람들 사이에 긴장을 만들 수도 있답니다. 큰 목소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첫째, 대화할 때 큰 목소리는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는 결국 소통의 효율성을 떨어뜨리죠. 둘째, 큰 소리는 듣는 사람에게 스트레스나 불안을 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는 관계의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상대방이 그걸 공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럼 목소리가 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목소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알아야 해요. 어떤 상황에서는 목소리를 조금 낮추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얼마나 잘 듣고 있는지도 중요해요. 대화는 말하기만큼이나 듣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습관을 인지하고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소통하는 방식을 통해 서로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우리의 목소리 사용법을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우리의 관계는 물론 우리가 속한 커뮤니티 전체가 더욱 긍정적이고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아는 데서 시작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이야기들은 사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어려운 관계들에 대한 것이었어요. 가끔 우리 삶에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거나 자기 이야기를 과장해서 하거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나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너무 크게 말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런 관계들은 우리에게 정말 힘들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보호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느냐예요. 우리가 이야기한 각 상황에서 우리는 뭔가를 배울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명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지, 어떻게 긍정적인 관계를 찾고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자신과 타인에 대해 더 이해하고 서로에 대해 더 연민을 가지는 것이에요. 진짜 행복한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그 시작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 이해와 연민을 보여줄 때 우리의 삶은 더 좋아질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건 우리의 관계는 결국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대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가 바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대하는지 결정해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주변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을 돌보고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랑과 연민을 보여주기를 바래요. 이건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그리고 서로의 삶에서 긍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여러분 모두의 삶에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라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